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이죠. 친절한 생활법률. 오늘은 임방글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사례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아이, 지금 사람을 친 게 누군데 어디다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나중에 치료비 청구할 테니까 연락처나 얼른 주세요. 아니, 통화하다 빨간불에 건너온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이지. 치료비라뇨. 아니, 여기에는 횡단보도고 사람을 쳤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보상 안 해주면 고소할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께 고소한다고 얘기하니까 고소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예, 굉장히 힘든데요. 네. 어쨌든 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네. 무단횡단이 결국 된 거죠. 네. 아무리 횡단보도 위래도 빨간불이면 무단횡단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럴 때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예,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 무단횡단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신호등도 있고, 신호등은 우리가 서로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넌 사람, 보행자 잘못이 훨씬 큽니다. 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 교통사고가 난 경우, 예. 그 경우에 이제 보행자와 그 가해 차량의 그 과실 비율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보행자 과실이 적지만 유일하게 보행자 과실이 더 많은 경우가 적색 신호의 보행자가 건넌 경우에 지금 그러네요. 이 사건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러면 차량은 과실이 없을까? 70%가 보행자 과실이면 30%는 가해 차량 과실입니까? 그렇죠. 언제나 70대 30은 아니고요. 사안마다 달라요. 예. 과연 이 가해 차량이 이걸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만약에 예.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봤어요. 그럼 내가 충분히 그걸 보고 멈출 수 있었다면 내 과실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런 예. 경우에는. 하지만 내가 정말 거의 다 도착해서 그때 갑자기 누군가 빨간불에 튀어나왔다. 이러면 내가 그거를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예.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실이 제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서행을 해야 되니까 네.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30%의 책임을 네, 일반적으로. 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교통사고 합의 다 했어요. 네. 근데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예. 이거 어떻게 뭐 보상 요구 다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저는 합의를 못하는 줄 할 때, 알았거든요. 보통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또 쓰는 제 마지막 문구가 맞아요. 더 이상 이 문제와 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더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불가역적이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죠. 예. 그래서 합의 이후에 내가 그때 뭐 어깨만 다친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다리에 무슨 이상이 있다든지 이 어깨에 다른 어떤 후유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 이야기를 했을 때 합의를 해준 상대방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다 끝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합의한 걸 우리가 화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민법에서는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즉, 나 그때 한 1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제가 그때 너무 적게 생각했네요. 이거 한 300만 원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이유로는 취소를 하지 못해요. 다만 그때 우리가 어깨 문제만 갖고 이야기를 했고 어깨와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 내가 다른데 더 또 부상이 더 발생했다 내지는 우리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합의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걸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입증을 내가 해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를 하실 때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하시진 말고요. 우선 만약에 치료비가 당장 필요하면 치료비 일부라는 거 전제로 우선 받으시고 최종적인 합의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의료진의 이야기를 더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죠. 사실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돈도 많이 준다고 합의할 때 그러니까 뭐 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도 있지만 뭐 이 피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그래서 맞아요. 옆차선을 피했는데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피하는 예. 경우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옆에 가는 차가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들어서 그거 피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 이렇게 차와 차가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걸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리가 이제 비접촉 사고라고 하는데요. 예. 비접촉 사고에서 그 문제를 처음에 일으킨 차량 있잖아요. 예.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라든지 급정거를 아까처럼 한다든가 갑자기 뭐 끼어든 차량이라든지 끼어든다든가, 이 차량은 딱 운전자가 나랑 안 부딪혔네. 저 차는 혼자 사고 났네 하고 네. 그냥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 우선 아무 조치를 취하고 가지 않은 경우에 즉시 정차해서 사람이 다쳤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어떤 뭐 차량이 파손됐든 사람이 다쳤든 하면은 자신의 그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뭐 현장에 경찰 공무원을 부른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교통사고 미조치죄에도 해당되고요. 사람이 진짜 다쳤는데도 도망가면은 뺑소니죄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죄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정말 형이 높아요. 이거는 특가법상의 적용을 받는데요. 사람이 다치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사람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무서운 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사고를 이렇게 내요. 네. 그리고 괜찮다고 가라 그래요. 연락처만 받고. 그리고 나중에 뺑소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막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나의 연락처며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해주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괜찮다고 한 그 피해자 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하고 했는데 내 연락처 주고 간 경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꼬마아이가 다쳤는데, 그러니까 학생,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다쳤는데 미성년자한테 괜찮니? 했더니 아저씨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가 보구나 하고 그냥 간 경우 이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아이에 대해서 자신의 연락처도 다 줘야 되고요. 연락처 같은 거는 다 주지 않으면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선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또 좀 보면은요. 아까처럼 그 연락처 교부를 했거나 현장에서 대화를 하는 거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뺑소니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다쳤는데도 도망간 거거든요. 이 다친 게 아주 약해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 병원 치료도 필요 없고 가만히 있어도 낫는 거. 그 정도만 그러니까 부상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도 뺑소니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음주운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뭐 피해가 뭐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면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특가법에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굉장히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전에는요. 이 규정을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많지 않았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요새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음주 그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마시면요. 마시고 사고를 내면은 이 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 범인을 은닉하기 위해서 음주 사고 내놓고 싹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운전자를. 보통 사고 낸 다음에 이 운전한 사람이 면허가 없어요. 내지는 술을 마신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옆에 있는 친구랑 자리 맞바꾼 경우. 이 경우에는요. 처벌이 또 강화됐습니다. 원래 운전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예전에는 교통사고 그 낸 부분으로만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도 뺑소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뺑소니 아까 굉장히 엄하게 처벌했잖아요. 그거 처벌받고요. 그 옆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해준 그 친구는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경우 이때 좀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나중에 택시 기사 쪽 그러니까 택시 회사 쪽 택시 회사가 가입한 그 공제조합에다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의 인적 사항이나 차 번호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또 나중에 더 좋은 거는 사고 당시에 어떤 사진까지 촬영하시면 더 좋고요. 후에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사고가 나면은 당황해요. 그리고 당황하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자기가 오히려 사고를 당하고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억울하죠. 그런 경우.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해라. 딱 꿀팁 정해 주시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사고 현장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시고요.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을 잘 찍으셔야 돼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20-30m 멀리서 전체를 찍는 사진 하나 반드시 찍으시고요. 중요한 건 타이어 방향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아하. 타이어 방향 꼭 찍으시고요. 파손된 부위는 아주 좀 근접해서 여러 장 찍어두시는 게 예. 나중에 서로 과실 유무를 따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블랙박스도 잊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요즘엔 좀 블랙박스가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내 블랙박스 말고요. 상대방 블랙박스, 지나가는 차 블랙박스도 확보하시면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